야가 나한테 줬다고? 헤헤, nothing 이라고 정진상이 얘기를 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리스크를 살펴봐야 할 시간인데요. 예, 이제는 정진상 부부계좌 추적 뇌물 혐의 수사를 한다. 수사 주체가 검찰입니다. 검찰. 네. 이제는 정진상, 예, 이거는 뭐 제가 충분히 그 예견을 해드렸죠. 김용에 의해서 정진상이 훨씬 더 고강도의 수사력이 집중이 될 것이다. 왜 그랬나요? 네, 이른바 좌진상 우김용이란 말이 있고 더 두 사람은 이재명의 핵심 왼팔과 오른팔입니다만은 정진상이 이 돈에 관한 한 훨씬 더 이재명의 신임을 받았다. 그래서 아마도 김용이 잘 모르는 분야도 정진상은 속속들이 알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정진상 거의 저 사진 한 장, 저 공항에서 찍은 사진 한 장밖에 지금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예, 지금 모습이 어떨지도 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요. 아무튼 베일 속에 쌓여진 인물이죠. 그림자, 이재명의 그림자로 항상 지금 현재의 직책이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입니다. 그럼 정무조정실장이면은 당에서도 얼굴이 자주 보여야 되고 이재명이 가는 그런 동선에도 항상 따라 붙어야 될 상황입니다만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당내 인사, 민주당 인사들도 정진상, 아이고, 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사실은 그림자, 이재명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예민한 돈 문제에 대해서는 정진상이 훨씬 더 많이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이제는 정진상의 시간이다. 김용.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용이 묵비권을 지난주부터 행사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럴까요? 네, 결국은 죄수의 딜레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 정진상이 이제 곧 검찰에 소환이 되고 분명히 나보다 더 많은 얘기를 불 텐데 야, 이거를 일단 정진상이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굳이 할 말은 내가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아마 김용과 그 변호인들은 전략을 짰을 거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정진상 부부 계좌 추적을 검찰이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계좌 추적에서 저는 성과를 거두리라고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예, 정진상이 금융 부티크, 그러니까 금융 종합 복덕방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흔적을 안 남기기 위해서 이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좌로 돈을 받는다?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와이프 계좌로 다 돈을 받는다? 예, 그런 또 아마추어 같은 행동은 안 할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부의 계좌를 검찰이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좌 추적에서 큰 성과를 얻어내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일단 계좌 추적 때도 이렇게 나름대로 영장이 필요한데 성남시 실장 때 5천만 원, 경기도 실장 때 4천만 원, 대장동 일당, 네, 남욱과 유동규한테 받은 돈이 저렇게 9천만 원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두 사람, 남욱과 유동규가 똑같이 진술을 한 그 상태니까요. 예, 사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오고 갔을 건데, 문제는 오고 간 게뿐만 아니라 증거가 남겨야 된다. 네, 돈을 구체적으로, 이 전달한 장소, 시간, 예, 그리고 당시의 상황 이런 것들을 매우 법원에서 그게 인정이 될 정도로 증거가 남겨야 되는데 정진상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돈에 관한 한 흔적을 안 남기기로 매우 유명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네, 검찰과 이른바 정진상의 흔적 찾아내기 전쟁이 지금 시작이 됐다라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다른 그런 흥미있는 얘기가 나오죠. 유동규가 내게 나한테 명절 때마다 뭐 돈을 줬다고 걔가 내게 nothing 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걔가 내게 nothing. 예, 걔가라는 얘기는 유동규 한 살이 아래입니다. 유동규보다 정진상이가 한 살 위니까 걔가 내게 명절 때마다 뭐를 돈을 주고 선물을 챙겨줬다고 nothing 전혀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지인한테 얘기를 했다.
했다고 지금 기자가 뭡니까? 취재를 해서 저렇게 제목을 다른 건데요. 예, 유동규는 명절 등에 대략 한 뭐 1억 정도는 돈을 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걔가 나한테 줬다고? 헤헤, nothing이라고 전진상이 얘기를 했다. 예, 이게 짧은 얘기입니다만은 걔가 내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저 얘기를 들으니 충청도 이 화법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예, 뭐 저도 고향이 충청도 어디입니다만은 네, 그냥 여러분들 이제 한번 이렇게 물도 좀 드시고 하느냐고 제가 생각이 납니다. 예, 충청도의 그 아주 널리 알려진 화법 중에서 그렇죠. 예, 개고기 잘 드십니까? 8글자죠. 예,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라든가 개고기 잘 드십니까? 라고 보통 얘기를 서울 표준어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개고기 잘 드십니까? 이렇게 되는데 충청도는 그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2글자로 다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그 2글자가 뭡니까? 네.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있는데요. 예. 개혀, 이렇게 2글자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개혀? 예. 개고기 잘 드십니까를 충청도 말은 예, 딱 그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다. 개혀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정진상이 쓴 네, 그 얘기, 개가, 내가, 내게라고 하는 그런 아주 압축적인 얘기를 제가, 예, 충청도 개혀라는 말로, 소환을 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 유동규가 나한테 명절 선물을 돈으로 주고 그럴 만한 위치가 전혀, 아니다. 예. 예, 저기 얘기가 나오죠. 내 명절 챙길 위치가 아니다. 근데 무슨 뭐 돈을 4천만 원, 5천만 원, 그렇게 돈을 주냐? 그럴 리가 없다. nothing 이란 말을 지인한테 했다는 얘기인데요. 글쎄요, 실제로 저렇게 같은 워딩을 했는지, 이건 이제 검찰 수사에서, 파악이 될 겁니다. 그런데, 돈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nothing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이 상태에서 자기가 벌써부터 자백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유동규와 남욱이 언제 돈을 어떻게 조성을 하고 유동규가 명절 때 줬다라고 구체적으로 증언이 나오면은 네, 이거는 더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제가 기자 생활 경험을 녹여보면은 이 정도의 구체적인 진술, 이것은, 예, 상황이 정리가 다 됐다. 실제로 유동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 뒤집어 쓸 수는 없다.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죄를 달게 받으마. 그렇지만, 이재명, 또 김용, 정진상에 시켜서 한 일, 이거는 그들이 죄를 받아야죠. 왜 그것까지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느냐. 라고 했던 얘기를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그런 의미에서 명절 때 2번에 나눠서 1억을 줬다라는 것은 매우 구체적이다 하는 얘기. 아마 이 정도 되면은 명절 때 어떻게 돈이 전달이 됐는지가 검찰에 조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술을 한 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네. 명절 선물에 몇 천만 원이 뭐 오고 갈 정도니까 글쎄요, 그들은 이른바 이재명 사단들은 돈을 거의 맡겨놓은 듯이 얘기를 한 것이죠. 야, 이거 선거 때 다가왔으니까 20억 좀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아유 알았어요 라고 남욱이 돈을 또 무슨 시행업체 이런 데서 돈을 또 8억 또 7억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마치 본인들이 돈을 파킹한 것처럼, 야, 그 돈 니들이 갖고 있는 수백억 다, 알지? 다, 사실상 우리 거야. 그러니까 돈 달랄 때 줘. 20억 또는 뭐 15억 이렇게 돈을 줬다는데, 마치 자기 돈을 다 내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유동규라든가 남욱, 또, 남욱은, 주변 업체, 토목업체, 시행업체들에게 다 그 돈을 분배를 시켰다 하는 얘기. 네. 이것도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대장동 일당이 2014년 지방선거 전후에 자금 전달을 한 의혹이 있다. 2014년이면 어떻습니까?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2번째 도전을 할 때 그 얘기죠. 분양 대행사 이모 씨, 토목업자 남모 씨, 예, 여기는 뭐 이제
그 주변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토목업자, 뭐 분양 대행사 23억, 20억을 만들어서 남욱을 주고, 예, 남욱은 또 김만배에게 12억을 주고, 김만배는 유동규에게 3억 6천만 원을 주고, 유동규는 김용에게 1억, 정진사에게 5천만 원을 줬다. 5천만 원인 게 이제 이게 여러 사람 증언이 일치가 된 게 5천만 원이죠. 당연히 5천만 원 플러스 알파인 것이죠. 여기에 23억, 20억원이 갔는데 실제로 돈은 저 정도 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중간에 배달 사고나 아니면 다른 용처로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선거 자금이라는 명목 하에 캠프에 돈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이른바 이재명 선거를 위해서 돈이 선거 캠프에 돈이 들어갔으면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그건 뭐 상식입니다. 상식. 당연히 이재명 재선을 위해서 만들어진 캠프에 돈을 투입을 하는데 이 본인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 당시 후보, 성남시장 재선을 노리는 후보에게 보고를 안 했다? 예,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이건 미루어 짐작컨대 당연히 그 수사의 최종 목적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미스터 리, 예, 그 메모에 LE라고 써 있죠. 예, 미스터 리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진상이 이재명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경기 동부연합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경기 동부연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죠? 네, 그 운동권의 아주 강성, 예, 아주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봐서는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죠. 저기에 이석균이 뭐 이런 이른바 급진 좌파들의 본거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글쎄요. 예, 정진상이 저기에 소속됐다는 그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만 결정적인 진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더 파악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도둑잡으라고 뽑아줬더니 피레미들만 잡고 있네요. 약탈의 동업자로 전락하고 있는 윤정부입니다. 네, 전일TV님. 네, 이렇게 이제는 정진상으로 검찰의 칼날이 향하고 있다. 예, 이번 주에, 이름은 이번 주, 예, 아니면, 다음 주까지는 정진상의 검찰 소환이 통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소환에 응하든가 아니면 응하지 않고 김용처럼 불응을 하면은, 예, 긴급 체포로, 이렇게 신병을 확보되는 그런 수순이기 때문에 아마 글쎄요,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인멸을 하기 위해서, 뭔가 좀 털어도 안 나오게끔 휴대폰이라든가 또 이 컴퓨터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뭐 단도리를 하고 있겠죠. 네, 그냥 맹놓고 검찰의 소환에 응하리는 예, 사람의 본성이 예, 그게 아닙니다. 어차피 사법 처리를 각오를 하고 있어도 예, 죄목, 죄형을 낮추기 위해서 당연히 이렇게 생각나는 그런 것들은 인멸을 하기 위해서 아마 나름대로 열심히 움직일 거로 저는 판단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이제는 정진상에게 향하는 검찰의 칼날, 부부의 괴짜 추적으로 뇌물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라는 그런 속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예, 저는 정진상이 일단 구속이 되거나 신병이 확보가 되면은요, 예, 수사가 지금보다도 더 급물살을 탈 걸로 보입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김용보다 예, 정진상이 이른바 돈, 이런 그 거액의 흐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를 한 인물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예, 선택적 증언을 한다 손 치더라도 김용과의 이 크로스 매치를 하면은 수사는 상당히 진전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이슈 그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뭐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이 정진상 관련 이슈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예, 가고 있습니다. 네, 검찰을 응원합니다. 정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해가님. 세금 포탈하려면 자료를 안 받아서 돈거래 계좌로 받겠습니까? 그렇죠? 네, 돈을 뭐 직접적으로 받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방탄복이 두꺼워서 바로 벗기기 힘들어서 그런 건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평입니다. 얼마나 버틸까? 예, 지금 뭡니까? 봉화의 탄강 그 모습을 그려놓고 그 앞에는 이재명, 정진상 사람이 바뀌었군요. 아까 베테랑 광부와 입사한 지 4일밖에 안 됐던 그 신참 광부가
저 안에서 모닥불을 쬐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재명과 정진상, 참사 정부 책임론, 믹스커피, 여기서도 믹스커피가 있네요. 유동규가 폭로가 된, 그러니까 저렇게 유동규 폭로로 저렇게 탄광, 꽉 막혔던 그 탄광에 지금 마치 불도저가 이렇게 그런 벽을 무너뜨린 그런 그 양상이 지금 오른쪽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정진상이 저렇게 믹스커피를 앞에 두고 대책을 논의를 하고 있어도 유동규라든가 남욱 이런 사람들의 그 폭로를 앞세운 검찰의 수사망이 결국은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를 하기 직전 모습을 저렇게 만평을 그렸는데요. 저 이후에 그려질 모습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두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네, 슬금슬금 그렇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죠? 저 추모의 국화 추모 분위기인데 정치권이 슬금슬금 바로 정쟁 이제 국가 애도 기간이 지난주 토요일 날 자정으로 끝내놓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정치권 여야가 정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뭡니까? 빨리빨리 책임자들 다 잘라라, 경질을 하라, 해임을 시켜라, 파면을 시켜라 라고 하는 그런 정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고, 여당은 어떻습니까? 선수습, 후 책임 소재다. 먼저 지금 유가족과 또 이 희생자들을 추도하는 그런데 먼저 전력을 쏟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일단 지금 일주일간의 국가애도 기간에서는 그렇게 파열음을 세게 안 냈는데요. 바로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또 국면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저 애도의 국화를 야금야금 먹어치우는 정치관들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장서 가는 그런 이 만평을 그렸네요. 두 개의 만평이 오늘은 상당히 수준급이다라고 저는 파악이 됩니다. 네.